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드디어 상장합니다. 이전에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고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빅히트 엔터 상장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약 넣어서 물량을 받았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약 물량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면 또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의 가격은 현재 35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5만원. 딱 첫날 2배 간 다음에 상한가까지 찍히는 가격인데 첫날에 2배 갈 경우에 27만원. 일단 첫 번째 공략 방법이 수량 배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 게임즈가 첫날 동시호가에 2배 가격에 1300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주씩 돌아가는데 13개 상위 계좌에만 돌아갔고 빅히트 엔터가 만약에 예상 체결이 좀 많이 나온다면 한 5만 주 이상 나와야지 좀 돈 좀 있다 싶은 분들이 수량을 배분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5만 주가 아니라 한 만 주, 2만 주 된다 하더라도 기간 투자자나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예상 체결 물량이 27만 원에 5만 주 이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 첫 번째 방법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2배 시작할 때 물량이 막 수백만 주, 수천만 주 쌓이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수량 배분을 받으면은 VI가 바로 걸릴 것이고 상한가나 20%나 어째 되었든 간에 플러스에서 시작을 한다면 공짜 수익이기 때문에 수량 배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수량 배분은 이것도 설명드리자면 정말 긴데 매수 대기 물량이 정말 많은 게 아닌 이상 이 수량 배분 받으려고 함부로 넣다가 상한가에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활용하기 힘든 방법일 수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은 첫 번째가 가격입니다. 2배까지 상장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장의 가격이 30만원 중반대니까 27만원에 형성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기서 바로 VI가 걸리고 상한가로 바로 가버린다면 이때부터는 그냥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 보시다시피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런 종목들 2배 뻥튀기 되는 종목들 고점에 잘못 물렸다가 고생만 하기 때문에 정말 높은 가격에 시작이 된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처럼 첫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도 뻥튀기 심하게 돼서 시작을 한다면 장의 가격을 그냥 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게 마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2배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VI가 풀리고 나서 가격이 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낮게 잡히면 좋겠습니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제가 청약을 받아서 점상 가고선 SK 바이오팜처럼 뻥튀기 된다면 공짜 돈 버는 것이기 때문에 점상 가봤자 저야 나쁠 건 없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시작을 해야지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 30만원 초반대 이런 식으로 장의 가격보다 낮게 잡혀야지 그때부터 기간의 수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기간 투자자 수급입니다. SK 바이오팜도 바이오팜 보시면은 이렇게 심하게 뻥튀기가 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에 2%에서 25%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에는 기간 투자자가 이렇게 쓸어 담았습니다. 자, 이날 보시면 7월 7일 전에 기간 투자자가 쓸어 담았습니다. 공모받은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찍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상장 초기에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자도 먹을 수 있는 변동성을 잠깐 준 것이며 빅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가 올라가기 위해서
올리기 위한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빅히트 엔터, 구주주와 그리고 기관 투자자, 시장에 존재하는 중소형주들 올려주는 그런 세력과는 훨씬 다른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구조주 그리고 기관 이쪽에서 물량을 거의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조단위 종목을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는 신규 상장주 중에서 흔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들어와봤자 수천억짜리 들어와서 작업을 하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상장한 이오플로우 17,500원에서 벌써 4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뻥튀기가 안 된 상태에서 주요 물량을 쥐고 있던 기관 쪽에서 전부 다 나가서 이 물량을 전부 다 어떤 세력에서 받아 먹으니까 주가를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오플로우라는 종목도 2배 뻥튀기 되고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시작을 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기관 투자자 수급이 있어야 됩니다. SK바이오팜처럼 수급이 있어야 되며 수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장 시작하자마자 수급 확인 방법. 이거는 장 시작하자마자 어차피 빅히트로 전부 다 돈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 가셔서 바로 수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돈이 이 기관 쪽에서 빅히트로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수급을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매도가 찍힌다 하더라도 매도가 줄어들면서 매수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매수 찍혀서 그 매수가 점점 늘어나거나 그러면은 이 장중에 추정치가 뜨기 전에 기관의 수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빅히트에 기관이 들어오는구나. 아니면 기관이 나가는구나. 이거를 장 초반에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만 해당되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걸로 수급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리고 장중에 뜨는 이 추정치로 기관의 수급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지 아니면 들어오는지 추정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기관 투자자가 이 적당한 가격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초가 위에서 놀아준다면 세 번째 조건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가를 하자면 시초가 위 거래 또는 시초가 아래에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수급으로 인해서 시초가 아래에 있더라도 회복을 해줄 때 또는 해줄 것 같을 때 이때 들어가면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서 낮은 가격에 시작을 했는데도 기관 투자자가 나가거나 엄청난 매도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매매를 포기하거나 기관 투자자가 나감에도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서 엄청난 거래량과 시초가 위를 지켜준다면 또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구주주와 기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보다 아니면 일반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이 아닌 그런 세력의 수급이 아니라 확약까지 걸어놓은 기관의 수급이 필수라 생각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시작을 해서 기관 투자자 수급까지 활발하게 들어왔을 때만 공략을 할 수 있지 이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2배 뻥튀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냥 13만 5천 원에 시작을 하는 거면은 상관없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2배 튀겨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낮게 시작을 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만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볼 것이며 혹시 단타 칠 구간이 조건에 맞아서 만들어진다면 들어갈 것인데 만약에 조건과 어긋나거나 한 개라도 찝찝한 점이 있다면은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신규 상장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신규 상장주들 기관 투자자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배정받습니다. 우리 사주를 제외한다면 이 기관 투자자가 종목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거짓이 아니며 그 종목의 인기도에 따라서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 확약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그 종목이 무엇을 하는 종목이든 간에
얘들 마음대로 뻥튀기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목적은 뻥튀기를 최대한 시켜서 팔아먹는 것입니다. SK바이오팜 누구나 기대했지만 이거를 49,000원은 당연히 못 사고 인기 때문에 10만원 정도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뭐 10만원이 아니더라도 둘째 날에 좀 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뻥튀기 된 다음에 결과는 보시다시피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장기적인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리고 물량을 받은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어차피 49,000원에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매도해도 몇 배씩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뻥튀기를 쉽게 시키려고 확약을 넣는 것입니다. 확약을 넣으면은 그 종목이 좋아 보일 테니까,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이 확약을 넣으면은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서 좋아 보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확약을 넣습니다. 어차피 확약 풀린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팔아도 몇 배씩 수익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 보호예수 물량 풀리자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지금 쏟아져도 2배 수익입니다. 빅히트 엔터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개 종목과 달리 첫날부터 점상 가지 말고서 좀 낮은 가격에 시작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수급과 함께 거래되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아니라면 첫날부터 점상 가서 점상이 풀리지 않고서 둘째 날까지 끌고 가서 둘째 날에 최대한 40만원, 42만원 이렇게 올려놓는다면 그냥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장외 가격을 넘어가게 된다면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며, 둘째 날 상한가 가격은 그동안 카카오 게임즈나 SK바이오팜에서 많은 분들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가격에서는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겪은 게 있기 때문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해서 기관 투자자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곳의 기관이 아니라 금융투자 한 곳이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 다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뻥튀기가 심하게 돼서 들어와봤자 SK바이오팜이랑 비교해보시면 개미 투자자가 먹을 자리는 줄어들고 고점의 물릴 확률만 높아집니다. 시장에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배 뻥튀기 되는데 승부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